자, 어제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20초 정도 이 한동훈 장관을 박범계 전 장관이 말없이 빤히 쳐다보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보시죠.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자 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어제 박범계 전 장관을 이 질의자로 내보낸 건 실패다. 전략적 실패다. 그리고 배수문 변호사는 아까 박범계 전 장관의 완패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20초 정도 말없이 쳐다보는 저 장면 말문이 막혔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전 말문이 막혔다도 좀 있지만 분노의 표현이다. 그렇죠.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동훈 장관한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이제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 다 한 것 아니냐. 아니 전에 장관이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총장 패싱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2번 정도 협의를 했다지만 그때 당시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사실 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썩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문도 좀 막히고 네. 분노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공격을 하니까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상황이 돼버린 셈이 됐는데 박범계 의원이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단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렇게 따박따박 뭔가를 얘기하면 뭐랄까 그 맞서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장관들이 안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결과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더 가혹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낼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사단으로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요직.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지금 검찰 인사할 때 윤석열 사단으로 다 채웠다고 언론에서 평가하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에는 문재인 사단하고 윤석열 사단만 있는가 보다,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아무 불만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을 이쪽 편과 저쪽 편으로 가르는 이런 인사 행태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는다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벗어나는 인사를 했다고 할 때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인사하는데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윤석열 사단으로 모든 인사를 다 채웠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부 언론들이 그렇고 모든 언론이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 박범계 한동훈 두 사람의 설전은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의혹으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지휘를 하지도 않는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그리고 50회에 걸친 통정 허위 매매했다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맞대결. 관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대답을 하고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에 대한 정책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